이게 박성재를 영장 기각할 때 제일 어이없는 부분은 위법성의 인식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게 1차예요. 박정호.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위법성의 인식을 내란과 계엄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이거는 황당한 일이에요, 진짜. 네. 지금 박성재 장관은 그걸 넘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유죄 판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형량도 굉장히 세게 나올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낸 그 종이 한 장이 내란 설계도였습니다. 법을 수호해야 할 장관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가 끝나기도 전에 대기라도 한 듯 명단을 적어내려갔다는 건 이건 단순한 동조가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각본에 따라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사법부의 영장 전담 판사들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2번이나 기각했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내란과 계엄이 불법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는 게 대한민국 판사의 논리라면 이건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 혐의자가 거리를 활보하며 사법 질서를 비웃고 있는 이 모순을 우리는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침묵하면 다음은 우리 차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터치해주세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큰 힘이 됩니다. 한덕수 재판이 있었는데 네. 한덕수 잡았으니까 이제 박성재랑 이상민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 얘기가 별로 요새 안 나오고 있어요. 요거 짧은 시간 안에 잡고 갑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그래도. 중요합니다. 네. 일단 박성재는 영장 전담 판사들에 의해서 2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지금 내란 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누가 풀어줬는지 그 얼굴 다시 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두 사람인데요. 박정호, 박성재 구속영장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고 남세진 판사는 박성재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인물입니다. 네.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두 차례에 걸쳐서 와 이거를 풀어준단 말입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데 더 심각한 건 뭐냐? 내란 전담 영장 판사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이미 결론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꿀지 말지를 고민한다는 그 사법부. 23년형을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서 23년형이 선고됐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한덕수도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장 전담 재판부의 어떤 의식 구조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그렇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번에 이중관 부장판사의 그 판결문을 보면 이 시대에 있어서 계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영장 전담 판사들이 역사 의식이 진짜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헌법 의식이 역사 의식이 그렇죠. 전무한 헌법 의식이 거예요. 역사 의식이 없어서 전무야. 전무. 23년형을 받을 사람은 기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박성재 그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중관 부장판사와 같은 어떤 맥락, 진짜 제대로 된 맥락이라면 역시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네. 이게 박성재를 영장 기각할 때 제일 어이없는 부분은 위법성의 인식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에요. 그게 1차예요. 박정호. 네, 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위법성의 인식을 내란과 계엄에 관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네. 이거는 황당한 일이에요, 진짜. 네. 그다음에 남세진 부장이 네. 2차로 기각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정재욱, 박정호, 이정재는 수원에서부터 이제 뭐 소위 수원 트리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네. 그나마 남세진이 제일 멀쩡하다. 예, 그렇게 생각했었죠. 얘기하고 기대를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안 그렇기를 바라지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요 영장 전담 4명은 뭐 한동수 변호사님 더 잘 아시지만 자기끼리 서로 의논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얼굴 보는 사람이 기각한 거를 내가 가서 또 기각하는 거 명구스럽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또 이거 또 기각을 했다면 진짜 심각. 이거는 국민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들의 예. 안면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행위라서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이런 자들은 판사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공직자의 자격이 없는 예. 네. 자 그런데 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박성재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진관 판사한테 네. 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성재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잠깐
간단하게 굵직한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희구 실장에게 국무위원들의 부서, 그러니까 사인이죠. 부서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 네. 두 번째로 내란 직후에 법무부 간부회의를 개최한 점. 세 번째 출입국 본부에 출입 금지 팀을 대기 지시한 점. 그리고 네 번째 교정 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라고 지시했고 네. 마지막으로 합수부 검사 파견을 검토한 지시죠. 내란에 동조한 거죠. 그렇습니다. 적극의 끝판왕. 행위로 보면 한덕수보다 훨씬 가지수가 많아요. 더 적극적이고 정말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챙겼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한덕수 판결문을 보면 박성재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 이거는 뭐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23년이야. 최소가. 내가 볼 땐 거예요. 제 생각 그런데 세 분 의견도 이따 듣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덕수 판결문 중에 박성재에 관한 내용 네. 살펴보겠습니다. 박성재는 윤석열이 밤 10시 18분께 2분 국무회의를 마치고 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자 상의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서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있던 사람들을 돌아가며 쳐다보면서 참석자 명단을 적어뒀다. 그리고 박성재는 약 20분 뒤인 10시 39분께 이상민에게 참석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건 이제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와, 적극적이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상민이 강희구 부속실장을 불러서 누가 참석했는지 남겨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오후 10시 42분께 박성재는 강희구에게 서명 받는 것은 준비됐느냐며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와. 야, 완성시키려고 절차를. 야, 근데 이진관 판사가 쓴 거거든 이거. 네. 근데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를 재판하니까. 네. 제가 그 한덕수 전 총리의 한덕수의 그 판결문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작위 뭐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판결을 한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무총리로서 응당 위법한 비상계엄이 되면 국무총리가 좀 이렇게 저지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이래야지 이런 취지의 판결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성재 장관은 그걸 넘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유죄 판결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형량도 굉장히 세게 나올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부작위,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23년형을 선고받았다면 박성재 장관은 그야말로 내란의 적극적 집행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성재가 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강요하고 내란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출입국 금지팀을 대기시켰습니다. 심지어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합수부 검사 파견까지 검토했습니다. 이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한 수준이 아니라 내란이라는 기계가 잘 돌아가도록 기름을 치고 부품을 조립한 핵심 엔지니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를 풀어준 판사들의 면면을 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수원에서부터 인연을 맺어온 이른바 수원 트리오라는 인맥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합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 판사가 기각한 사건을 차마 뒤집지 못하는 그들만의 안면몰수식 카르텔이 국민의 분노보다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주의 본질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것인데 판사들이 역사의식도 헌법의식도 없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그건 판사 자격이 없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불이 났을 때 구경만 한 사람도 처벌받는데 직접 기름을 붓고 불쏘시개를 던진 자가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는 꼴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한덕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박성재의 재판을 맡게 됐습니다. 판결문에 이미 박성재의 구체적인 내란 가담 행위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냥 딱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안 한 총리가 23년이면 적극적으로 내란을 설계하고 집행한 장관은 무기징역이 정답이라고 말입니다. 내란 혐의자를 2번이나 풀어준 판사들의 결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여러분의 날카로운 댓글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이 비정상적인 사법부를 바로잡는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더 강력하고 선명한 팩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